넘버 7. 무릎으로 비는 기도가 아니라 비명, 압슬. 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서본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죠? 아니면 명절에 할머니 댁에서 몇 시간 동안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다가 다리 저려서 비명지를 뻔한 적은요? 그 잠깐의 고통도 그렇게 힘든데 만약 누군가 당신의 무릎을 박살내려고 작정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조선시대 수사관들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압슬이라는 기술이죠. 이건 그냥 무릎 꿇리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날카롭게 깨진 기와장이나 주춧돌 조각을 깔아놓고 그 위에 죄인을 꿀립니다. 시작부터 이미 공포 게임이죠. 하지만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해요. 진짜 메인 메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수사관은 죄인의 허벅지 위에 넓고 무거운 널빤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올라가서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샌드위치 프레스 기계에 무릎이 끼인 느낌이랄까요? 당신의 뇌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 잠깐만. 무릎은 원래 접히라고 있는 건데 왜 반대 방향으로 펴지는 거지? 라며 극도의 혼란에 빠지죠. 신경계는 그냥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고통이라기보다 신체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까웠어요. 몇 분만 지나면 슬개골은 가루가 되고 인대는 국수처럼 끊어집니다. 평생 제대로 걷는 건 불가능해지죠. 요즘으로 치면 수능 시험 전날 밤에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날아가는 수준의 절망감을 신체에 직접 각인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효과요? 아주 확실했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자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넘버 6. 당신의 피부의 세계는 K-타투 낙형. PC방에서 밤새 게임하고 나와서 맞는 새벽의 삼겹살 냄새 다들 아시죠? 그 지글지글 소리, 고소한 향기시. 상상만 해도 배가 고파지죠. 자, 이제 그 삼겹살이 당신의 허벅지나 팔뚝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게 바로 낙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낙형은 말 그대로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피부에 그대로 갖다 대는 고문이에요. 보통 도둑질을 한 사람들에게 도둑이라는 글자를 몸에 새겨 평생의 주원 글씨로 삼았죠. 이건 단순한 고통을 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당신의 졸업사진 대신 범죄자 머그샷이 동창회 단톡방에 영원히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고문 기술자들은 이 분야의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냥 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온도로, 얼마나 오래 지져야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사람이 기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피부가 타들어가는 냄새, 단백질이 변성되며 내는 치익 소리, 그리고 본인의 살이 타는 걸 직접 목격해야 하는 시각적 공포까지. 뇌는 이 모든 감각을 한 번에 처리하느라 과부에 걸려 거의 시스템이 다운될 지경에 이릅니다. 요즘처럼 마취 크림 바르고 하는 예쁜 타투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생지옥을 피부에 영구 박제하는 행위였죠. 어쩌면 현대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SNS 흑역사야말로 이 낙형의 디지털 버전이 아닐까 싶네요. 넘버 5. 당신의 다리로 꽈배기 만들기, 줄이 틀기.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나서 비명 지르면서 깨본 적 있죠? 근육이 제멋대로 뒤틀리면서 뇌까지 찌릿해지는 그 불쾌한 고통. 몇 초인데도 영원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 쥐를 인공적으로, 그것도 양쪽 다리에 동시에, 그리고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장면, 줄이틀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줄이틀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악마적인 고문입니다. 일단 죄인의 다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고 정강이 사이에 2개의 굵고 단단한 나무 막대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그 막대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거죠. 마치 빨래 짜듯이요. 처음에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다가 곧이어 뼈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감각이 뒤따릅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순간 고통은 정점을 찍죠. 이 고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각적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 다리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고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끔찍한 광경을 맨정신으로 지켜봐야 했어요. 이건 뇌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 몸이 지금 내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어. 항복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라고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꽉 막힌 퇴근길 강변북로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느낌의 절망감을 신체에 구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넘버 4. 국가공인 물리치료, 매질편, 장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빠따의 추억,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얼얼한 고통, 맞고 나면 며칠 동안 제대로 앉지도 못했던 기억. 하지만 조선의 장형은 군대 얼차려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당신을 교정하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체하려는 목적에 가까웠어요. 장형은 규정에 따라 죄인의 옷을 벗기고 볼기를 매로치는 형벌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형벌에 쓰이는 매장은 길이와 굵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때리는 사람, 즉 형졸의 기술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실력 좋은 형졸은 규정된 횟수보다 훨씬 적은 매질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반대로 뇌물을 받으면
백대를 때려도 피부에 멍만 살짝 들게 할 수도 있었죠. 이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형졸의 손에 목숨을 맡기는 룰렛 게임이었던 겁니다. 뇌는 이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몇 대를 더 맞아야 끝나는지, 다음 매가 살을 파고들지, 아니면 뼈를 부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한 번에 큰 고통이 낫지. 이런 식의 고통 구독 서비스는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정해진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합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형의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아주 직관적인 결과물을 바로 보여주니까요. 넘버 3. 세상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룸메이트, 토굴.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당신의 원룸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을 때의 그 기분 아시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당장 세스코를 불러야 할 것 같은 그 찝찝함. 이제 그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고 당신은 팔다리가 묶인 차에 똥오줌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좁은 구덩이, 토굴,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유일한 룸메이트는 바로 그 벌레들과 쥐떼입니다. 이건 빠르고 강렬한 고통을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을 아주 천천히 바닥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은 사라지고 굶주림과 갈증이 서서히 몸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최악은 따로 있죠. 바로 당신의 몸을 집처럼 드나드는 벌레들입니다. 귀, 코, 입을 가리지 않고 기어다니는 그 축축하고 간지러운 느낌. 뇌는 미쳐버립니다. 끊임없이 위험, 감염, 오염, 신호를 보내지만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사람은 고통보다 무서운 무력감과 더러움에 항복하게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뇌의 이성적인 부분은 기능을 멈추고 원초적인 공포와 혐오감만이 남게 되죠.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망가뜨리다가 결국 벽돌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최초의 관찰 예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죠. 요즘 AM넷 서바이벌 프로그램보다 훨씬 잔인한데요. 넘버 2. 사진찍기 ASMR 거열형.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기지개 켤 때 관절에서 두둑 소리 나면 시원하잖아요. 근육과 인대가 쭉 늘어나는 그 느낌. 거열형은 그 시원함을 인체의 한계점 너머까지 당신의 몸이 네 조각의 팝 소리와 함께 분리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형벌입니다. 거열형은 주로 반역죄 같은 국가적인 대역죄인에게 시행되던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원시적이면서도 효과는 확실했죠. 죄인의 양팔, 양다리를 각각 밧줄로 묶고 그 밧줄을 소나 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소와 말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당신의 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정보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내 몸이 동시에 네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이해 불가능한 감각이죠. 근육과 인대가 먼저 찢어지고 다음은 관절이 탈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와 척추가 버티지 못하고 몸이 분리되는 순간 모든 감각은 끝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구경꾼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쇼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공중 앞에서 산산조각내어 권위에 도전하는 자의 최후를 똑똑히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참기 챌린지의 최종 보스 버전이랄까요? 물론 참가자는 단 한 명이고 재도전은 불가능합니다. 넘버 1. 인간을 회뜨기, 능지처참.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숙련된 셰프가 생선회를 뜨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얇고 정교하게 뼈와 살을 정확히 분리해내는 그 기술. 능지처참은 그 기술의 대상을 생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신속함이 아니라 최대한 느리게 고통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죠. 능지처참 혹은 능지처사라고 불리는 이 형벌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정해진 횟수, 수백에서 수천 번만큼 칼로 살점을 도려내되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벌이 끝나기 전에 죄인이 죽어버리면 그건 집행인의 실패로 간주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고문이라기보다 집도의가 된 사형 집행인이 벌이는 끔찍한 해부학쇼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몸에서 살점이 한 점 한 점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피부, 그 다음은 지방, 근육, 뇌는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고통 신호가 쉴 새 없이 들어오지만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과는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치과 치료를 전신으로 받는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 1.4배속으로 듣는데 절대 완강은 못하는 기분?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인간의 정신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신체가 서서히 조각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인간이라는 감각마저 해체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죠.
이 형벌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내 죄는 너무나도 커서 너의 죽음조차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어떤 고문도 능지처참히 주는 극도의 공포와 존엄성 파괴를 따라올 순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